안녕하세요. 컴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4년 3월 4일 오후 11시 35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5,667달러입니다. 네. 월봉 캔들이고요. 네. 제가 저번에 이제 3월봉 시작됐을 때 직전 최고점 레벨 월봉 종가 살짝 아래에서 시작해서 약간 결국 실망스러운 상태로 녹화 영상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뚫어냈네요. 그죠? 네, 뚫어냈고 그러면 이 상황이 만약에 딱 한 달 동안만 지속된다. 앞으로 3월 동안 그럼 종고점이 이제 뚫리는 거죠. 네, 종고점이 드디어 뚫리게 되는 거고요. 이걸 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일주일 동안 또 지켜봐야겠죠. 네. 여기가 이제 직전 2021년 11월 최고점 찍었을 때 주봉 종가 결국 종가가 왜 중요하냐면 종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특정 세력입니다. 세력 정말. 네. 이평선하고 종가를 이렇게 운전시킬 수 있는 건 세력이거든요. 세력. 이런 긴 꼬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개미들 폼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 건 저는 아래 꼬리에 의미 부여를 조금 더 많이 의미 부여를 하고요. 윗 꼬리에는 저는 큰 의미 부여를 좀 안 하는 편입니다. 차트 볼 때. 아래 꼬리는 왜 중요하냐면 이 개미들이 던져대는 이 패닉셀 과정에서 특정 저점에서 차트를 꼬리를 만들면서 특정 매수세를 이용해 끌어올릴 수 있는 집단은 역시 운전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윗꼬리는 제가 봤을 때 운전수가 아니라 충분히 개미들 포모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윗꼬리는 상당히 의무부여를 안 하는 편이고요. 오히려 종가를 조금 더 시가 종가를 조금 더 많이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 관점에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종고점이 여기를 종고점으로 가야 될지 흔히들 69,000달러를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직전 11월에 작성했던 이 가격대가 만약 이번 주에라도 주봉으로 그 위에서 주봉 캔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사실 이제 정고점이 돌파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확실히 이 평선 관점에서 보면 이제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많이 제가 설명을 너무 많이 드렸죠. 거의 뭐 이때부터라고 보시는 게 맞죠. 네. 이 중장기 이평선들 모아놓고 거의 얼마 정도죠? 크게 보면 한 10개월 이상을 여기서 수렴시켰던 과정이 있었거든요. 주봉상의 이평선을 심하게 압착됐을 때는 위아래로 10% 미만대로 압착을 시킨 겁니다. 즉 발산된 에너지를 엄청난 응축 과정을 통해서 힘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그 에너지가 발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 반감기 사이클에 있어서 이 정도로 주봉상의 중장기 이평선들을 오랜 시간 동안 압축시켰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이클은 직전 반감기 사이클을 뛰어넘는 변동성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이미 작년 초에 했습니다. 작년 1월부터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계속 이번 사이클의 변동성은 직전 반감기 사이클의 변동성을 뛰어넘을 것이다. 네, 쉽게 말하면 반감기 사이클은 깨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꽤 오랫동안 이제 이 주봉 이평선의 압축의 정도, 그 다음에 이 압축되어진 기간을 봤을 때 모아진 에너지 자체가 기존 사이클에서 모인 에너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네, 차원이 다르다. 이때 요 정도 이제 주봉상 이평선을 수렴시킨 다음에 발산된 거거든요. 네. 직전에서는 역시나 요 정도를 주봉상의 이평선들을 압축시킨 다음에 이 에너지로 끌어올려진 거거든요. 네. 보면 압축의 정도도 훨씬 더 완만한 수준의 기간도 짧았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폭이 여기에서 꺼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발산 끝나고 다시 수축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제 그 수렴과 압축의 정도가 이미 직전 반감기 사이클을 뛰어넘는 수준의 강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양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그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의 에너지 응축이 일어났다 이거죠. 네. 물리학적 개념에서 보면 결국 대부분의 차트 이론이 다 물리학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네. 이거 문과생이 만든 이론인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거 이과생이 만든 이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대부분 다 물리학 법칙에 기반해서 특히 뭐 연력학 법칙부터 해가지고 뭐 피보나치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네. 그러면 저는 아직도 이제 그 관점에서 보고 있고 꽤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 짧은 걸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네. 지금 사람들이 다 놀래고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이 정고점을 너무나도 빨리 왔다 이거예요. 네. 지금 사람들이 다 거기에 놀래고 있죠. 네. 여기에서 지금 떡락을 바라보고 지금 사람들 심리 상태가 들잖아요. 고인물들조차도 여기에서는 그래. 네. 여기에서는 그냥 이게 조금은 나올 것이다. 지금 다 ABC 조정을 많이 봤는데 네.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뻥친 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구간에서 그냥 쇼충이들 다 터져 나갔죠. 네. 이 구간에서는 그냥 이 아래에서 돈 좀 벌던 쇼충이들 그냥 다 터져 나간 거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다 그냥 이게 있었으니까 그 전에도 네. 이게 있었으니까 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네. 그 다음에 피보나치 여기 되돌림 레벨도 지켜줬죠. 네. 저는 로그 차트를 보는데 786이에요. 786. 근데 선형 차트로 거의 대부분 보시니까 이게 다 뭐 618 레벨이었다며요. 네. 여기도 618 레벨이었고. 그러니까 최소 이런 조정은 나오겠지라고 다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실제 그럴 것 같이 움직여 줬으니까 네. 실제 그럴 것 같이 움직여 줬잖아요. 네.
이렇게 실제 그게 나올 것처럼 움직여줬다고요. 네. 저도 그래서 여기서는 37,500달러까지 조정을 보고 있었지만 결국 38,500달러에서 말아 올렸고요. 네. 그나마 그래도 저는 요 관점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어쨌든 네. 요걸 저는 계속해서 요 관점을 그래도 어느 정도 견지하고 있었고, 네. 이 빔이 나오기 전에 요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상단도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알트코인 일부 익절한 것 빼고는 아래에서 지금 잡아오고 있는 물량을 그대로 홀딩하고 있었던 근간이 된 거죠. 그나마 이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에서 모인 에너지의 힘을 봤을 때 이 다음에 나오는 시나리오는 직전 반감기 사이클과는 좀 전혀 다른 변동성의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꽤 오랫동안 해온 상태에서 지금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도 목표가를 어쩌면 크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 네. 과연 이 응축된 에너지가 어떠한 크기와 어떠한 기간대에서 발산을 하고 그 마무리가 될지 지켜볼 일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평선이 가장 크게 이격되면서 최대 발산치가 나왔고요. 네, 최대 발산치가 여기에서 나왔죠. 네. 확실히 이 이평선의 이격만 보더라도 지금 요 고점은 사쿠라라는 게 좀 눈에 확실히 확인이 되죠. 얘는 고점은 사쿠라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피보나치 레벨을 지금 피보나치를 이렇게 당기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당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흔히들 엘리어충이 말하는 오파동의 고점을 여기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돌아 나오는 캔들은 익스텐드 플랫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ABC 파동으로 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를 ABC 파동 1.618이 딱 떨어져요. 여기가. 그럼 피보나치를 여기에서 긋는 게 맞죠. 네. 오파동의 고점에서 이게 뭐 1회 오파동이든 3회 오파동이든 5회 오파동이든 오파동의 고점에서 피보나치를 긋는 게 맞죠. 네. 왜 비파동의 고점에서 피보나치를 긋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만약에 이걸 이렇게 뭐 보지 않는다라면 상관없겠지만 단순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하락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여기에 고점이 찍혔고 요거는 전체 조정의 일부로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는 근간이 생기나요? 고점을 여기로 보고 초점을 다시 한번 고점을 여기로 보고 초점을 여기로 보고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소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당연히 차트를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는 효과가 생길까요? 차트를 어떻게 볼 수 있는 효과가 생기죠? 차트를 이렇게 안 보고요. 이렇게 안 보고 혹은 뭐 꼬리를 자르고 종가 기준으로 따진다라면 저는 차트를 이렇게 안 보고 저 관점으로 보게 되면 차트를 어떻게 보게 될까요? 이렇게 보게 되겠죠. 네,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라고 보게 되니까 이렇게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사소한 것 같아도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보이나요? 네. 이게 보이는 거죠. 네. 결과론이 아니라 여기 당시에 이게 이제 보이게 된다고요. 결과론이 아니라 이 고점에서 이게 보이게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큰 겁니다.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고점을 여기로 보고 있느냐와 여기로 보고 있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저점을 여기로 보고 있는 거와 여기로 보고 있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고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이해되셨죠? 네. 조금 이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물론 이제 10파동의 저점은 여기로 봐야 될지 여기로 봐야 될지 그건 조금 어폐가 있어요. 네. 10파동의 저점은. 근데 확실한 건 5파동의 고점은 이걸 만약에 엘리엇 5파동 관점에서 임펄스 파동 관점에서 본다 5파동의 고점 여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때 그래서 좀 이제 그 관점으로 정리를 많이 해드렸죠. 네.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하나 이게 뭐냐면 이제 어쨌든 이제 정고점이 돌파되었고 이제 미지의 영역이 펼쳐진단 말이죠. 네, 그죠? 미지의 영역이 오늘은 조금 발상의 전환을 조금 한번 해볼게요. 발상의 전환을. 자, 여기 이제 미지의 영역입니다. 네. 이른바 이제 분석할 거리도 없고 그래봐야 뭐 피보나치 정도 아니면 이평선 연장해가지고 혹은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패턴,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패턴 정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오른쪽에서 지금 핸들이 만들어질지 말지 아니면 그냥 올라갈지 그 얘기를 조금 많이 말씀드렸죠. 핸들 또는 좀 깊이 파이게 되면 어깨까지 아니면 그대로 순진하게 돌파할 건지 거기에 따라 조금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이제 한 가지 조금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조금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 윗꼬리하고 요 아랫꼬리에 조금 이제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충분히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워낙 차트에서 가장 잘 나타내는 확률적으로 모든 차트를 한번 다 분석을 해봤는데 확률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패턴은 컵앤들이라는 건 결론이 나온 상황이에요. 이미 그건 통계 자료로서. 그럼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저는 좀 이 부분도 조금 눈여겨봐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했을 때 이 패턴의 목표값이 아마
15만 달러가 나올 거예요.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이거든요. 근데 원화 차트에서 2억이 상당히 강한 피보나치 중첩 레벨이에요. 네. 이제 15만 6천 달러, 이게 원화로 딱 2억쯤 될 거예요. 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큰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게 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되게 의미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여기에서도 말씀 조금 드렸었죠. 네. 여기가 결국 네. 아까 제가 그려놓았던 박스 네. 최상단이다 이거죠. 네. 그리고 좀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잠깐 이상한 대로 샜는데 여기가 과연 미지의 영역일까라는 부분입니다. 네. 정말 분석이 불가능한 미지의 영역일까? 공허의 공간이죠. 네. 근데 우리는 이걸 분석할 수 있는 좋은 툴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뭘까요? 네, 바로 테더 도미넌스입니다. 네. 테더 도미넌스예요. 네. 테더 도미넌스입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로는 저게 미지의 영역이지만 테더 도미넌스로는 과연 미지의 영역인가요? 테더 도미넌스 차트로는 과연 미지의 영역인가요? 아니죠. 기록이 다 남아있는 영역이네요. 네. 좀 제 자랑 같지만 네, 어차피 저는 그게 다 박제되어져 있으니까 거짓말은 못하죠. 네. 결국 제가 비트코인 최저점에서 2021년 11월에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혹시 궁금하신 분은 2021년 11월에 비트코인 최저점 온 세상이 숏을 부르짖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 10K를 얘기하고 있을 때 올린 제 유튜브 분석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걸 박제시킨 이유가 있어요. 네. 그때는 조롱 댓글도 조금 달리고 하던데 그 사람 지금 뭐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걸로 그냥 모든 걸 다 저는 해결한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다이버전스가 크게 걸렸고요. 월봉에서 다이버전스가 걸렸습니다. 네. 월봉에서도 과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미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자꾸 과거 얘기를 하냐라고 따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국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매수 자리를 잡았던 게 여기 상단에서 계속 매수를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휩소가 나올 때마다 오금이 좀 저리긴 했어요. 쫄리긴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상 상승장을 이건 정말 상승장이다라고 확정했던 게 이제 여기 순간이었고요. 유튜브 박제돼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상승장 사실상 확정이 되고 제가 유튜브를 쉬었습니다. 네. 이거 딱 보고 나니까 이제 나 할 건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무려 이제 2년 가까이를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사실상 동고동락하다시피 하면서 되게 어려운 구간이었잖아요. 매집을 했었으니까. 네. 비트리더 위주로 계속 담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 수렴 패턴의 목표값을 오늘 도달했습니다. 네. 방금 도달했어요. 오늘 불과 한 10시간 전에 네. 여기 딱 도달했어요. 네. 이 수렴 패턴의 목표값을 네. 방금 도달했거든요. 네. 이걸 이제 피보나치를 당기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1대1로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 그럼 1대1 목표값이 여기거든요. 지금 조금 안 맞는데 정확히 작도가 안 돼서 안 맞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1대1 목표값을 오늘 조금 찍었어요. 네. 지금 하단이 지금 깨지고 있죠. 네, 하단이 깨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네. 결국 비트코인 고점이 이번 주에 돌파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 정확히 말하면 이제 4.26%인데 여기는 이제 의미 없는 레벨이 아니고요. 보시게 되면 여기 전체 피보나치 확장값의 0.5 되돌림하고 정확히 겹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0.5 되돌림하고 정확히 겹치는 자리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이번에 중단기 목표가로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라고 할게요. 그리고 결국 제가 보고 있는 라인대는 여기거든요. 네. 여기에요. 네. 여기 매물대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더 도미넌스 관점에서. 자, 다시 물어볼게요. 과연 이 위에가 분석이 불가능한 공허의 공간일까요? 네. 발상의 전환을 조금만 하면 공허의 공간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구독자분들한테 그걸 증명해냈어요. 네. 여기까지 네. 떨어질 때쯤이면 비트코인은 정고점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 결국 속도의 문제인데 이렇게 급하게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테더 도미넌스는 사실상 역사적인 고점을 형성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단순히 고점에서 만들어진 이런 라운드형의 지붕 모양도 그렇고요. 네. 제가 도미넌스 분석이로는 사실상 2019년에 코인 판때기에 처음으로 제가 소개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셔도 돼요. 도미넌스 이론을 제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최소 트레이딩 뷰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누구도 도미넌스에 관련해서 저보다 먼저 기술적 분석을 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 전에도 흡성대법이라는 그냥 막연한 용어는 존재했었어요. 흡성대법을. 근데 이걸 도미넌스라는 걸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시작한 건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2019년에.
그리고 이제 그걸 코인판 커뮤니티에 소개시켜드리면서 나름 이제 인지도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지금의 제 아이디이긴 한데 저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은 있습니다. 네. 지금 도미넌스 차트 분석 안 하시는 분 거의 없죠. 이게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됐든 테더 도미넌스가 됐든 아니면 뭐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됐든 하지만 그 분석을 2019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저라고요. 네. 대구 아마 그때 그 게시글로 도미넌스 이론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2019년에 제가 코인판에 계속 올렸던 그 게시글로. 네. 그럼 그 관점에서 보면 전 다시 한번 좀 묻고 싶어요. 과연 요 위가 미지의 영역인가? 아니다. 분석의 영역이다라고 저는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때도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 좋다 이거다. 네가 말했던 그 도미넌스라는 게 실제로 이렇게 실제적인 이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델로서 존재하고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걸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무슨 이득이 있는데 그걸 선 긋고 피보나치 재고 이평선 땡길 이유가 있니?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그걸 피보나치 재고 수렴 만들고 선 긋고 그렇게까지 분석할 이유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그러면 비트코인의 미래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영역을 알 수가 있다고요. 테드 도미넌스 차트를 분석하면 네. 실은 이미 여기에서 깨어지어서는 안 될 추세가 깨져버렸어요. 네. 여기서 이미 깨어져서는 안 될 추세가 깨져버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많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정말 쉽게. 네. 다음 비트코인의 고점 최소한의 패턴 목표값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말이 돼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도미넌스를 잘 모르시는 분, 아니면 도미넌스를 애매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그냥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요걸 그냥 단순히 그냥 이런 평행 채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네.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네, 다음 비트코인의 고점은 여기가 될 겁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음 비트코인의 고점은 여기가 될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물론 이제 이대로는 안 떨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추세를 그리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특정 추세가 그 특정 추세의 끝이 잘 들으세요. 그 특정 추세의 끝이 여기하고 겹친다. 혹은 제가 방금 그어드렸던 피보나치 레벨의 특정 영역하고 겹친다 그러면 아마도 유력하게 토탈 차트의 고점과 비트코인 차트의 고점이 여기가 될 겁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과연 여기가 미지의 영역인가요? 과연 여기가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는 무중력 미지의 공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히 2019년부터 처음으로 이 판때기의 도미넌스 이론을 소개했던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지의 영역이 아니다. 네. 팍제해 놓으세요. 두고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오늘 방송 딱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결국 이 추세가 깨진 게 좀 결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깨짐으로써 이제 정고점 돌파 혹은 최소 뭐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발상을 전환하면 된다 이거죠. 감사합니다.